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유럽 경제 위기의 본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출전의 유명한 말 가운데 Now is the winter of our discontent, 이제는 우리 불만의 겨울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리처드 3세의 대사로도 유명합니다. 원래는 고생이 다 끝나고 앞으로 다가올 좋은 운명을 축하한다는 비유적 의미였는데, 이게 절망과 불만으로 가득 찬 겨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형됐습니다. 혹독한 겨울은 다가올 봄의 촉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독한 겨울을 의미하는 것으로 굳어진 이 말은 나중에 스타인백의 작품 The Winter of Our Discontent에서도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Winter is coming, 겨울이 다가온다는 말은 다 셰익스피어에서 유래됐습니다. Winter of Discontent는 Winter of Despair, 절망스러운 겨울이란 의미로 통용되면서 굉장한 경제적 불운 또는 아주 절망스러운 대공황을 의미하는 관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유럽에 불어닥치고 있는 찬바람을 지칭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야말로 Winter of Discontent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최대 부국이라는 독일이 가장 혹독한 겨울을 날 전망입니다. 이 사파는 독일이 처한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치킨 게임에 독일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난로로 베를린의 랜드마크 브란덴부르크 게이트의 조명까지 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될 때 환희의 송가가 울려 퍼진 독일로서는 아주 상징적인 조형물인데, 밤새 이를 밝히는 조명을 끈다는 겁니다. 또 거리의 조명등까지 끄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프란치스카 기파이 시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라인강의 기적도 이루고 수건이던 통일도 달성했습니다. 일찍이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오스트폴리틱으로 동구권과 소련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도입하면서 현물 성환식으로 강철 파이프라인을 소련에 공급했습니다. 독일 통일은 소련의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서방 세계는 그러나 독일 통일 이후 나토를 동쪽으로 계속 확장해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냉전 붕괴로 막 탄생한 러시아 연방을 도와주기는커녕 사냥감처럼 갈기갈기 뜯어먹으려 시도했습니다. 그때가 보리스 옐친 시기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서구에 복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나토와 EU의 본진인 독일이 그 타격을 대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Winter of Discontent는 러시아에 있어서는 최강의 무기입니다. 동장군, 윈터 제너럴은 역사적으로 늘 러시아를 도왔습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침략을 물리친 동장군은 아직 여름이지만 벌써부터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천연가스를 러시아 본토에서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수송하는 노르트 스트림 1이 11일부터 21일까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또 큰 돈을 들여 완공한 노르트 스트림 2는 승인조차 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독일 가스 공급 방침의 우선순위는 민간의 가정이 1순위고 그 다음이 산업시설입니다. 독일 경제는 코비드-19에 따른 록다운에서 벗어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에너지 대란으로 붕괴 지경입니다. 유럽 최강의 산업국가 독일의 경제 엔진이 꺼지게 생겼습니다. 독일의 가스 대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비상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스 부족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러시아가 계속 가스로 목을 쥐고 있어 배급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리만 브로더스와 비슷한 경제 여파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2단계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1단계로 올라가면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가스 배급을 하게 됩니다. 독일이 망가지면 EU, 나토는 그대로 붕괴됩니다. EU 부양,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가 부양을 합니까? 그냥 망하는 겁니다. 독일이 망주의 아우토반에 올라 달려가면서 망국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유럽하면 선진국인데 망하게 하겠어,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컬렉티브 웨스트는 집단으로 거지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장관 로베르트 하벡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러시아가 있는 무기를 안 쓸 리가 없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춥고 배고픈 데는 상사가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유럽이 스리랑카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에너지난이 산업 축소와 기업 도산, 그리고 실업으로 이어진 뒤 초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는 악순환이 예상되는데 이게 스리랑카와 똑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유럽연합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둘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사임에 이어 이태리 드라기 총리도 사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올라프 숄츠는 괴이한 파티 스캔들에 연루되게 생겼습니다. 집권당 수뇌부가 마련한 파티에 참석했던 여성 여럿이 이유 없이 정신을 잃었다는 증언이 나오는 데다 독일 경제가 사상 최악의 수렁으로 빠지면서 숄츠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이든은 11월 중간 선거가 문제입니다. 다들 사정이 좋지 않은데 겨울쯤 되면 EU와 나토 회원국 지도자들 운명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가 전 세계의 관심사입니다. 설명이 잘 안 되는 이런 조짐을 두고 세간에서는 젤렌스키의 저주라고 합니다. 또 푸틴 대통령을 투탕카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7월 7일 전쟁의 본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에너지는 당연히 아주 유효하고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애당초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면서 왜 전쟁을 벌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흔히 컬렉티브 웨스트라 불리는 서구가 많은 나라들이 함께 달려드니 설마 지기야 하겠어 하고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2014년 크림 병합으로 집단 제재를 당한 이후 꾸준히 힘을 키워왔습니다. 어떤 제재를 하더라도 먹히지 않도록 내성을 강화하고 국방력 건설에도 힘썼습니다. 미리 대비해온 국가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엇에 홀린 듯 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유럽 국가들은 이제야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제정치학의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의 국제정치학 이론들은 모두 서구 시각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틀로는 분석을 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뻔한 겁니다. 러시아는 독일뿐 아니라 폴란드, 불가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로 흐르는 가스 밸브도 잠갔습니다. 잠가라 밸브. 이 주문에 다들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가스를 공급하는 에너지 업체가 루블로 결제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에 앞서 비우호 국가들에게는 대금을 루블로 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푸틴은 제재전쟁을 아주 통쾌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를 퇴출시키는 제재전쟁을 유럽이 먼저 했으니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EU의 환경수장 프란스 티머만스는 이미 10여 개 국가가 러시아 에너지 차단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0개국이 에너지 조기 경보를 내렸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에너지 위기에 따라 생활 물가가 폭등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ECB, 유럽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자율을 높이면 빚더미에 눌려있는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또 다른 치명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EU 블록에서 부채 대국인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리스 존슨 총리 후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부장은 다시 한번 러시아를 자극했습니다.
트러스는 모스크바에 맞서 소위 자유세계를 이끌겠다는 정견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에 가장 위력적인 제재를 가해 키예프의 승리를 이끌겠다면서 자신이 총리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리즈 트러스는 경쟁자들 가운데 현재 3위입니다. 그러자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트러스를 통렬하게 비웃었습니다. 트러스의 천적이 바로 자하로바 대변인입니다. 트러스가 뭐라고 말할 때마다 반박하는 러시아 측 선수가 자하로바입니다. 트러스의 발언은 지독한 러시아 혐오증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서 그녀를 두고 과대 망상증에 걸린 이류 정치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국내 이슈가 산적했는데 자유세계를 이끌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소위 영국병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는 또 트러스가 외교 업무를 진지하게 수행하기보다는 전차를 타는 식으로 쇼를 해왔다면서 하던 대로 계속해보라고 응수했습니다. 리즈 트러스는 전쟁 초기 마거릿 대처를 흉내내기 위해 챌린저 전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하로바는 수세기의 역사 속에서 러시아를 꺾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에서 배운다면서 트러스는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은 대책이 없습니다. 백기를 드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